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금요일 직송 뉴스는 출연자들은 익숙하지만 조합은 낯선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청년 대변인, 지상록 더불어민주당 전 창원시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분이 함께 방송하는 건 오늘 처음인 거죠? 네. 원래 알고는 계셨어요? 아니 뵙기도 오늘 처음 뵙습니다. 아, 처음 서로 보게 됐고 뉴스팟에서만 뵙다가 오늘 처음 이렇게 뵙습니다. 예, 오늘 주제 보니까 김진일 전 대변인이 고생을 좀 할 것 같은데요. 각오 한 말씀 듣고 출발할까요? 네, 일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합리적인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지상록 전 의원도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4년 6개월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제 최종 무혐의 처분 내렸는데 명품백 수수에 이어서 사법 리스크를 연이어 풀어줬단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 김진일 전 대변인 이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전주 손모 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왜 그 불기소 처분이 됐느냐. 그리고 뭐 이게 이 사건이 4년 5개월 동안 질질 끌었어야 되는지 아니면 압수수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능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는 보여져요. 근데 이런 설명들을 어떻게 하는지가 또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신속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좀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정부가 집권한 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2년 6개월 차가 돼가고 있는데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아직까지도 질질 끌려가고 있는 국정 운영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라 한다면 앞으로 남은 2년 6개월 동안에도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가 불기소 처분이 났다 하더라도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지상욱 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있고 명품백을 받는 대가로 이제 청탁하는 카톡 내용이라든지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뇌물 청탁이 아니다라고 한 이 정부와 검찰에 무엇을 더 이상 바랄 수 있겠나라는 생각과 함께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친구 3명이서 이제 도둑질을 하는데 한 명이 망을 보고 한 명이 운전을 하고 한 명이 돈을 들고 와서 23억을 가지고 3명이서 나눠 먹었으면 셋 다 공범 아닙니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다 구속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만 무죄다. 저는 정말로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법부가 정말로 뭐 저번에 버스 기사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23억 주가 조작한 거에 대해서는 무죄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나라 지금 커가는 아이들이 야 대한민국에서 진짜 도둑질 하려면 크게 보게 된다. 그래야 무죄 받는다.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정말 개탄스럽다 생각됩니다.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어야 되는데 개탄스러운 결과물이 나왔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로 그 전에 출장 수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재판부의 판단까지 기다려보자 이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불기소 처분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 어제 민주당 측에서 또 발의했습니다. 또 발의잖아요. 또 발의. 벌써 여러 번 발의했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솔직히 이런 특검들을 계속 발의해도 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나 아니면 뭐 여당의 제19 감싸기 제19 감싸기라기보다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 하기 때문에 또 특검은 부결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럼 역시나 혹시나 하는 게 역시나 될 것이다. 네, 뭐 13가지가 아니라 23가지 문제가 있다 해도 저는 특검법이 통과될까 걱정이고 뭐 김건희 여사가 이슈가 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종점도 회계하시고 검찰들 불러가지고 휴대폰 반납시켜가지고 출장 조사 받으시고 뭐 법위에서 사시는 분 앞에서 더 이상 뭐 정말로 뭐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더 이상 얼마나 화를 내셔야 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국민의힘 정신이 차릴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민주당 그리고 야권 입장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오늘 특검이 가장 가벼운 특검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김진일 전 대변인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민주당의 봤을 특검? 때 민주당의 특검 발의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정말 통과가 되기를 바라고 발의를 하는 것인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건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여의도 내에서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민주당을 가리켜서 거부권 유도당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굳이 대통령실을 포함시켜가지고 지금 그 통과가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진상 규명을 하려고 했으면 대통령실을 빼서 그 처리했어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건 재판 결과가 2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희석시키고 물타기 하려고 하는 의도로서 비춰지기 때문에 정말 특검의 진솔한 의중만 담아서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그 특검법들을 통과시키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저는 쓴다. 저런 시각들이 이게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 누가 자기 욕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거든요. 예. 소위 우리가 사고 많이 치는 애들한테 나중에 와 이제 욕할 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잘못을 해놓고 또 뭐 이재명 이야기하고 지금 최상병 같은 경우에 대통령 경로 때문에 문건이 해소가 됐다는 게 포인트인데 대통령식을 뺐으면 특검을 받아줬다라고 말을 하니까 답답하죠. 아니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은 여론전을 하는 게 특검이 아닙니다. 특검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통과되는 것이 특검인데 솔직히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 특검 법안을 내놓고 국민의힘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한다라고는 보여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제3자 특검 하자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것도 안 된 것을 보면 특검법 발의에 대한 의도 자체가 좀 본연의 목적하고는 좀 많이 벗어나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까지도 밝혔어요. 네. 이걸 오늘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천 개입과 여론 조작, 부정 청탁 의혹을 파헤치겠다면서 민주당 경남도당도 윤건희 명태균 게이트 대책위를 출범하기도 했었는데, 자, 김건희 여사 특검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이 됐을 때 여당에서 이탈표 4개가 이제 지난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무혐의 처분 이후에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불기소 처분됐기 때문에 재판부까지 뭐 지켜볼 지점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추가 이탈표는 재의결 때 지켜볼 지점이 있을까 이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먼저 김진일 전 대변인은 이탈표 있을 걸로 보십니까? 저는 아마 지금 계속해서 특검법과 관련해 가지고 양당의 강대강 구도로 가고 있으면서 예. 각 정당이 이걸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당의 이탈표는 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다라고 좀 축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지상우선 네, 의원은요? 저도 대변인과 같은 생각이고요. 일단은 국민의힘 정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학습 효과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박근혜만 쳐내면 자기들은 산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쳐냈는데 자기들도 다 같이 죽었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윤석열을 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산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기를 보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면서 나름대로 뭐 한동훈 당대표가 선방을 했다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캐스팅 보드는 한동훈 대표가 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날리자 하면 이탈표가 생기고 지금 좀 더 갖고 가자 하면은 예.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시기나 타이밍을 여권 쪽에서는 더 아직까지는 네. 보고 있다. 시기 말씀하시니까요. 이 타이밍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 김건희 여사 그리고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까지 주가 조작 혐의에 있어서 지금 불기소 처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발표 전날에 수요일 재보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재보선 결과 보고 이거를 발표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네. 두 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먼저 이번에 지상우선 의원 듣겠습니다. 네, 저는 명백하게 검찰이 지금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 보고요. 예. 여러 가지 지금 수사 행태를 봐도 아주 편향적인 수사 행태를 하고 있고,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검찰의 발표가 보궐선거 전에 있었던 후에 있었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장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서 예. 아쉬운 점인데. 뭐 사람을 보고 뭐 후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을 보고 찍는 그 문화가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참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정치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뭐 한동훈 당대표의 리더십이 발휘했다라고 자자찬하는 분들도 몇 분 있던데 그거는 뭐 한동훈 대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이라 찍어줬다라고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제외하면 총 4개였는데 2대2 무승부였습니다. 여야 대결에서는요.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전남 영광군수 선거구에 한 명의 후보도 내보내지 못했다라는 점이 가장 아쉽고요. 언젠가는 전국의 후보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국회로 시선을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칫 이 국감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두 인물에 대한 여야 공방전으로만 비칠 것 같아서 저희는 이번 국감에서 우리 지역 경남 이슈를 골라서 파보려고 합니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너무 협소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안전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안전 작업 중지를 하고 있는 거다. 회사에서 조치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어제부터 네. 통영지청 근로감독관들 포함해서 네. 근로감독관 20여 명이 예. 현장 근로감독을 다시 착수를 했습니다. 8만 8,000세 건의 유해 위험 요인이 발굴되었으나 개선 완료 처리 실적이 36% 매우 저조합니다. 지금 그렇죠? 예, 정기 위험성 평가 결과 2023년 통계를 말씀하신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김준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또 국민의힘 김희성 의원이 정인섭 하나오션 사장에게 질의하는 모습이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특별근로감독과 2억 7천만 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음에도 올해만 5명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경영진이 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그 뉴진스 한이라는 그 멤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국감장에 셀카를 찍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우리나라 기득권들의 민낯과 진심을 뭐 제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우리 회사 직원은 죽었지만 뭐 내 가족 아니고 우리 가족 아니니까 상관없다. 나는 뭐 유명인과 지금 사진 찍는 게 개인적으로 더 좋다. 예, 뭐 이렇게 보이고요. 뭐 과태료도 2억 7천만 원을 냈다고 하는데 그게 뭐 회사 돈이지 정임석 사장 돈은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내는 돈도 아닌데 뭐 벌금 내든 말든 뭐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중대재해법이 이제 실행이 되었지만 처벌은 실제로 미미하거든요. 중대재해법에 이제 처벌이 확실히 되어야 왜 확실히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국감에서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회사에 일하다가 우리 회사 사람이 5명이나 중대재해 사망사고로 죽었고 그래서 국감장에 불려온 건데 앞서 그 연예인과 셀카를 찍는다든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한다든지 이런 지적이 많던데 김진희 전 대변인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자료를 더 찾아보면 예. 그 이번에야 5명이 죽은 거지 드러난 것만 5명인 거예요. 조선소를 두고 죽음의 일터라고 부르기까지도 하고. 근데 기업인들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 그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정말 무섭게 벌벌 떨거든요. 근데 예방이 아니라 처벌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비슷하게 제가 봤을 때는 블러드룰 항공업계의 법률하고 좀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피로 쌓여진 그 법령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중대재해처벌법도 지금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조항은 있지만 사실 지도나 이런 계도 기간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이런 안전 문제에 관련해서는 징벌적이든 아니면 예방이든 둘 다 잡아야 하는 문제지 굳이 예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좀 계속 저희가 짚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 지역이 제조업 중심인데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어제 창원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도 있었는데 대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지금 핵심 인물 명태균 씨 전국에서 이제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명 씨 관련 의혹 또 늑장 수사에 대해서 공세가 이어졌는데 명 씨 관련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좀 동시 지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좀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뭐 저는 수사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검찰도 이번 명태균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로 탄핵으로 갈 수 있는 내관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처음에 이제 우리 뉴스파드에서 명태균 씨를 다룰 때만 해도 이 정도의 사람인지 몰랐어요. 정말로 까도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 양파당 같은 분인데
현역 국회의원의 월급의 반을 뺏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그런 거물급 정치인이 내 앞에서 살려달라고 울었다. 예. 그리고 뭐 김재원 최고위원과 붙는 거 홍준표 같은 이런 거물급들과 설전을 벌이는 그 정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대 다로 맞서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검찰도 명태균을 잘못 건드리면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최근에 그 뉴스 나오기 전에 선관위가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해서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것 때문에 늑장 수사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해가 바뀌어서 1년 다 돼가잖아요. 네. 지금 10월 중순이다 보니까 늑장 수사에 대한 지적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다기보다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아마 예. 말씀하신 게 수사가 아니라 기소, 공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기소라고 하는 과정, 공소장의 사건에 대한 범죄 혐의 사실 자체가 정말 명료하게 그 제3자가 봤을 때도 예단을 하지 못하는 정도의 그 범죄 사실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검찰도 지금 이를 갈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대상으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깡통이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명태균 씨가 그 이후에 얘기한 거는 거의 약 올리듯이 나 핸드폰 사실 4개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찰도 속된 말로 약간 물 먹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배경을 파악하는 과정이 그 명태균 씨가 활동했었던 기간들이 정말 오래되거든요. 거의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이쪽 판에서 활동을 하셨다 보니까 그 배경과 맥락을 전혀 모르는 검찰 수사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파악하는데 상당 기일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반대로 명태균 씨를 건들면 정말로 줄줄이 사탕처럼 너무 많은 국민의힘의 인사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검찰한테 지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냥 건들지 마라. 이렇게 했지 않을까? 아니면 그게 아니면은 명태균 씨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도 그 고발 잘하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참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하시는 거는 추측에 가깝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명태균 사건을 다뤘을 때도 앞으로 보도될 보도될 내용들이 아직 더 있으니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2주나 4주 그 다음 주 정도 내로 웬만한 그 보도 내용들은 이제 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 사실관계를 얼마나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비추면서 분석해 나가는지가 더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처음 이제 이 의혹이 나왔을 때 대통령실 해명이 한 달 넘어서 나왔잖아요. 네. 처음 나왔고 그리고 명태균 씨를 사기꾼으로 규정을 하고 뭐 팩트 체크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오빠 논란으로 친오빠로 네. 이런 걸 보면서 의심하는 국민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했을 때 보좌관 뭐 근무하셨던 분들 아니면 정치인분들하고 이제 더블 체크를 서로 해보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가 약간의 진실에 그 거짓을 덧대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또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저희도 헷갈렸어요. 그 부분들을 내용을 파악하게 그랬었던 거는 같은데 정말 그랬었나 해가지고 확인해 보면 아니고 서로 이제 더블 체크를 하는 과정들이 계속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당 부분의 정치인분들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셨지만 그래도 아직 파악할 내용들은 더 많이 남아 있다. 좀 보여집니다.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일단은 팩트는 대통령의 부인과 카톡을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허성무 시장님하고 잘 지내지만 허성무 시장님 사모님한테 카톡을 하진 않거든요. 허성무 현 의원하고. 네. 그런 걸 보면 명태균 씨는 정말로 깊이 개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경선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은 녹취로 나왔고요. 그리고 신규 창원 국가선거 후보지를 명 씨가 미리 알았다는 의혹도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소리를 크게 내면서 지적하기도 하던데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공천 개입을 넘어서 국정 개입 의혹까지도 받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몇 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LH에서 LH 직원들이 정보를 가지고 땅 투기를 해가지고 온 난리가 나고 LH 없애야 된다. 문재인 정부 사기꾼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이거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죠. 공기업이 아니라 일개 사인이 정부에 있는 정보를 알아서 미리
개발 정보를 알았다. 이거는 국책을 미리 알았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고 예.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뭐 막말로 명태균 씨가 미리 북면에 땅 다 사가지고 땅 장사를 해도 돈을 엄청나게 벌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파다 보면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 씨는 본인이 챙긴 이득은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게 지금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핵심 문제고요. 그렇죠. 뭐 예.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샀는지는 예. 모르겠지만 정보를 알았다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문제죠. 예. 현수막 제작도 뭐 지시하는 그 녹취도 예, 나왔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진일 뭐 전 대변인? 지적하신 부분이 뭐 영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지적을 하셨고요. 근데 본인이 땅 투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그 정보의 가치가 액면가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예. 산정이 될 수 있을 만한 중대한 가치라고 보여지고 예. 이 문제가 아마 좀 더 나올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예. 이 문제는 저도 좀 심각하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라서 예. 앞으로 좀 더 지켜본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남표 창원시장 끝으로 얘기해 볼 텐데요. 국정감사 도마에 역시 올랐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홍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이유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봐 그게 유죄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적당하게 뭉개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었고요. 박 의원이요. 창원지검장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다라고 일축하며 답변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평가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네. 김진일 전 대변인 듣겠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있었던 공판에도 홍남표 그 창원시장이시죠, 피고인으로 지금 재판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예. 참관인으로도 몇 번 왔다 갔다 했었고 보면은 검찰이 사건을 지원한다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피고인이 사건을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이 좀 사건을 지원을 하면서 후보자의 그 당시의 후보자들의 그 사실관계에 대한 기억의 왜곡을 좀 파고 들어가는 행태로 좀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피고인들은 오히려 여태까지 진술을 거부하고 빨리 증인 심리도 어느 정도 중간에 포기했단 말이에요. 사건을 빨리 끝내달라고 할 정도로 그 속개를 요청하고 있는데 오히려 검찰에서는 사건을 좀 그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그 질의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것들은 좀 한번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상천 의원. 저는 국감에서 창원지검장이 답변에 마음이 없어서 수사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사 상황이 많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전형적인 무책임한 답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거법은 6개월 안에 빨리 정리해라라고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 법을 검사들이 안 지키는지 예. 의문입니다. 권고입니다. 그 내용들 633룰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꼭 그 권고 사항으로 나와 예. 있고. 네. 알겠습니다. 단체장부터 국회의원 그리고 명태균 씨까지 이 인물들이 혼란스러운 정부 속에 거론되고 있고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우리 지역 경상남도입니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뉴스파다는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오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